아, 저기죠? 네네. 여기 두 개 카메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승열입니다. 정기성 목사님하고 함께 촬영 중입니다. 목사님 이게 마이크예요. 자, 그래서 통일이 되면 감사합니다. 블라디 보스로 해서 유럽여행을 가시게 되면 2차 여행으로 하시게 되면 15일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2차 여행을 또 유럽 마스크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돼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목사님 음성하고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여기 어떤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 다 한번 찍고 있어요. 여기가 평화 갯벌이에요. 평화 갯벌이에요. 그 가까이 이 정도까지 오셔야 다리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요? 네. 우리나라 지표는 정면으로 봐도 이거는 이거 고프로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아, 멋있게 나오네요. 아주. 네, 이건 음성이고 저쪽은 카메라예요. 또. 음성 따로, 또 카메라 따로, 이거 따로. 네, 어쨌든 멋있게 나오네, 진짜. 조금만 되죠? 이렇게 딱 보면 글쎄. 굉장히 괜찮네. 네. 이 평강, 네. 여기 소이산이잖아요. 네. 파론 평야와 저 북녘땅 그렇죠.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죠. 네. 여러분, 여기는 소이산 정상인데,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남북한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남한 땅, 앞에 보이는, 또 저 건너 보이는 저 산과 저 땅들은 북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비무장지대 이렇게 돼 있어서 땅은 이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무장지대니 철조망이니 이렇게 쳐놔서 이 남북한의 땅을 갈라놓은 그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무장지대가 남북한 땅을 갈라놓은 뭐 울타리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남쪽에 남방 한계선이라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또 거기서부터 4km 넘어 쪽에 북쪽에서도 그런 철조망을 쳐놔서 북방 한계선. 그리고 북방 한계선까지 북쪽 사람은 와 있는 거고 남쪽 사람은 남방 한계선까지 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한 4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싸우니까. 총 4km. 총 4km, 폭이 4km입니다. 폭이. 4km. 네. 그래서 저 고성에서부터 저 강화도까지 그런 비무장지대로 우리나라 이 분단이 형성돼 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단이라는 이 다른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사회 체제가 서로를 갈라놓은 이런 형태는 아마 우리 한국 이 한반도가 거의 유일한 그런 걸 겁니다. 그렇게 국경이 되어 있죠. 그러나 양쪽에는 아주 굉장히 이 삼엄한 군사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현재 그렇죠. 저기 안에 보이는 이 논들 있잖아요. 저 사이에 군부대들, 저 밑에도 군부대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 민통선 안에 군부대가 있는 거죠.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이죠. 통제 지역. 네. 그래서 민간인들은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침 해가 뜨면 들어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보이는 게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저쪽이. 이 민통선
요 도로로 된 민통선 바깥에 저쪽이 좀 민간인 지역이 있죠. 백마고지역 쪽인가요? 그렇죠. 백마고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경원선이 서울에서 동두천을 거쳐가지고 이 철원으로 해서 북쪽 원산으로 가는. 원산으로. 네, 그래서 경원선. 경원. 그 경원선이 이제 원산에서 함경도, 두만강, 블라디보스톡 해서 시베리아 열차로 연결되는 선이 경원선 열차인데 여기서 끊겨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끊겨 있죠. 예전에는 다 통했죠. 시베리아까지. 그렇죠. 다 그 열차 타고 이제 안중근 의사도 가고 여기서 어디선가 갔겠죠. 그래서 저 하얼빈까지 가고 이 열차를 타면 하얼빈까지. 네. 그분은 경의선 그렇죠. 이걸 타고 갔을 거예요. 만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고 두 선이 있잖아요. 네.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개성 평양이 있어 신의주로 해서 저 만주로 해서 북간도로에서 올라갔을 수 있어요. 네. 그때. 근데 경원선은 서울에서 철원을 거쳐서 원산 저 함경도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갔으니까 아마 뭐 어떤 길로 갔는지. 네. 예전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벼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노랗잖아요. 노랗죠. 지금. 예전에도 그랬나요? 여기는 원래는 철원 시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쟁 전에는. 한국전쟁 전에. 예, 네. 여기가 아주 제법 큰 도시에 있는데 왜냐하면 요 옆에 철원 노동당사가 있는 걸 통해 보면은 네. 평양의 제1노동당사, 한양의 제1노동당, 예, 철원의 제2노동당사를 철원의 제2노동당. 둘 정도였던 걸 보면은 철원이 북한에서는 큰 마을이었던 거죠. 근데 북한의 철원군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죠. 어디 쪽일까요? 지금 이제 요 백마고지 저 뒤편 쪽이 다 철원군입니다. 현재. 예.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남북이 처음 갈라진 건 38선으로 갈라졌었잖아요. 네. 38도선으로. 네. 이 철원은 38도선 북쪽에 있습니다. 이북 지역이었어요, 원래. 원철원은 아니, 예전. 지금 철원도 여기도 철원도. 38선 이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 노동당사를 진 거죠. 예전에 전쟁 때까지. 때까지.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의 이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한 한국 전사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있었던 백마고지가 바로 여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남한군하고 군이 저 백마고지를 점령했을 그때 휴전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남한 땅이 지금 돼 있는 거지. 그 이후로. 그래서 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 가운데가 올라가 있죠. 쭉 올라가 있죠. 이 북한 쪽이. 북한 쪽으로. 그곳이 지금 바라보는 여기입니다. 위치이군요. 여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철원군이 제법 큰 군이었는데 이게 그 딱 중간 저 백마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휴전선이 거지면서 지금 북쪽에도 철원군이 있고 철원군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도. 북쪽에도. 북한에도. 남쪽에도 철원군이 있고 철원군수가 있어요. 있고. 네. 그러니까 철원군수는 이 철원마을을 하나로 하는 게 군수의 사명이에요. 갈라진 마을을 한 마을로 회복해야 된다. 투표를 한번 해야 되겠네. 투표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서울에 살 때에는 여기 와서 살기 전에는 우리나라 분단은 큰 덩어리로 북한 땅, 남한 땅으로 분단된 줄 알았어요. 네. 크게. 그런데 다른.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마을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마을 공동체는 수천 년 같이 지냈던 사람들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단의 실체가 더 실감나는 거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북녘땅, 남녘땅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지 알고 있지만 여기 와 보니까 마을이 갈라져서 저쪽 이제는 같이 마을에서 늘 오가던 사람들이 70년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지만 마을도 마을이 철원도 두 갈라져 개로 있죠. 나눠져 있네요. 철원 마을이 갈라진 거예요. 아, 철원 마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할아버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더니 저 산 너머가 자기 마을이래. 자기 집이래요. 네. 근데 이제 전쟁 중에 잠시 이쪽으로 피난 왔다가 네. 이제 며칠 후에 가려고 왔다가 지금 70년 넘게 못 가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지. 실감이. 실감이 나죠. 그런 곳이 이곳이라 국경선 평화학교를 이 마을에서 시작한 거는 참 신의 한 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늘 이 머리로만 남북의 뭐 평화 통일 이런 것이 아니라 피부로 그냥 보면 느끼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으니까 그게 더 실감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주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이 되는 거죠. 동양탑, 유령기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저기 가시면 백마부지를 아주 가깝게 바라볼 통일에 동양관이 있고, 그거 하려면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아니 백마부지는 못 들어가셔요. 백마부지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섬처럼 있는 것이 자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예요. 네, GP. 예, 비무장지대예요. 저기는. 예, 예, 저기 우리 노출돼서 다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GP. 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자로야. 전망대 가서 이거 보고 다 보고 설명도 엄청 멋지게 그때. 아, 여기 전면 평화전망대. 우리 그때 아, 이제 각계 이제 인구기도 보이죠. 만원경을 보시면 북한 수소가 또 이제 만원경을 정말 높네요. 그렇죠. 우리 절로 갈까요? 저쪽. 여기가. 네. 여기도. 네. 하루 일로 와. 여기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가 비치는데요, 우선. 네. 그래서 이제 서쪽과 이제 이쪽이 북쪽이라면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서북방. 서북 방향. 네, 서북방. 철원 지금 저희가 보는 데가 서북 방향. 서북방입니다. 철원이 이 중간이잖아요. 이게 동서로 분단선이 꺼져 있으면 거의 중간 지역인데, 네. 이 중간 지역에 우리가 서서 볼 때 지금 이쪽이 서쪽, 서북방 지역이에요. 서북방. 서북. 예. 저기가 이제 북철원이 있죠. 저기, 예, 보이는 연푸른 이 논 사이로 쭉 된 저 산. 거기 마을이 북철원 마을입니다. 여기 이 백마고지에서 이렇게 북철원. 그리고 이쪽이 평강군. 평강군. 평강군이죠, 저쪽이. 이쪽이 북철원. 북철원. 북철원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철원. 한국 쪽은 그럼 남철원. 한국은 남철원이라고 하죠. 남철원이. 그렇게. 북철원, 남철원. 북한, 남한. 남한, 북쪽 한국, 남쪽 한국. 여기도 북철원, 남철원 그러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는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하지.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대마리 마을. 대마리 마을이라고 하는, 원래 여기가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이동했죠.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민간인 자유통행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런 마을이 안 그렇겠어요? 원래는 이 분단선이라는 게 한국전쟁 전에 없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는 마을들이 갈라지는 거죠. 마을들도 갈라지고, 그리고 이 군사 작전 지역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고, 군인들이 훈련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못 오는 민통선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남방 한계선에서 15km 정도의 폭을 두고 민간인 통제선을 쭉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또 쳐놓은 겁니다. 네. 그게 민통선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쳐놓기 전에 있었던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네, 그렇죠. 그 마을들이 한 15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자세히 찾아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마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민통선 지역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이 마을들이 자유마을이 된 거예요. 뭐 군인들한테 통제를 안 닿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한 4개만 있다고 그래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마을들이. 현재는. 한 10몇 개가 빠져나오고. 대마리가 그 중에 하나죠. 10몇 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사이에 보이는 철도가 2012년 12월에 여기까지 개통이 됐어요. 이 마을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저 동두천에서 열차를 타면 여기까지 오죠. 이 열차역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렇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가 예전에는 요 전역인 신탄이역, 경기도 거기에 서 있던 게 지금 여기 와 있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럼 소위산 여기도 예전에는 38선 이북이죠. 이거 다 이북이죠. 이북이었겠는데. 저 포천에서부터 이북이에요. 포천. 포천에서. 네. 그래서 산정호수가 있잖아요. 포천에. 네네. 거기도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도 북쪽 땅이에요. 38선 북쪽 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38선 위쪽으로 휴전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쪽 땅이 된 거예요. 다 근데 저쪽 저 파주를 넘어서 그쪽은 38선 이남 땅들이 다 북쪽이 됐죠. 그 중에 유명한 도시가 개성입니다. 개성은 원래 38선 이남 땅이었어요. 38선 거졌을 때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개성은 남한 땅에 속해 있었죠. 근데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이 이제 더 밀고 내려와서 이쪽을 지금 임진강 거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개성은 북녘 땅이 됐고, 철원의 이쪽은 속초, 철원 이런 데는 38선 이북 땅이었다가 이제 남한 땅이 지금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죠. 통일에 대해서 목사님 저에게 통일은 민의 통일이다. 민의 통일.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통일은 좀 정치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가르쳐준 통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체제와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목표는 한쪽이 한쪽 정부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운동은 정치인들 중심, 특히 정치 엘리트들 중심의 통일론이었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정치 엘리트들 편에 서서 뒤에 서서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념 간의 싸움 속에 휘말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길이, 전쟁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민의 통일은 민의 통일 시대다. 통일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해요. 통일을 왜 하려고 하나 하는 질문이죠. 그냥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 엘리트들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고, 자기들의 정치적 완가버먼트,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데 그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통일의 근본적인 목적을 질문할 때, 완가버먼트,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게 통일의 목적인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평범한 우리 민들에게는 통일을 할 때 뭐가 좋은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의 통일론이라는 건데, 그동안에는 국가적 통일론, 지금은 민의 통일론을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의 통일이라는 거는 민이 살기가 편하고, 또 민이 분단으로 인해서 민이 정말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예컨대 이상가족들,
좀 보고 싶은 가족들이 형제 자매가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못하는 게 이 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의 내용, 목적이 하나의 정부 국가를 만드는 그런 추상적인 거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은 민이 만나는 거고 또 민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는 거고 또 민이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는 거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이런 것들이 통일의 목적이고 내용이다. 이걸 회복한다면은 이 두 정부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평양에도 저쪽 정부가 있고 이쪽에도 정부가 있고 또 유엔에도 가입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통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니까 이게 복잡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북한은 북한대로 정부가 있고 남은 정부가 있어도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게 해라. 민이 보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만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자유롭게 도와주고 지금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법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통일은 민이 바라고 민이 원하는 민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되는 국가가 주인이 아닌 정치 엘리트 소수가 아닌 그게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것을 지금도 바꿀 수 있고 통일 운동에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저걸 도와주고 싶다. 내 친척들이 저기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지금 우리 남한사회에서 내가 내 작은 집 도와주는데 국가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가 통제 통일론이 되니까 우리가 북녘에 사는데 친척을 도와주는데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통일론이다. 그리고 또 어려워. 언제나 안 돼.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이 바라는 통일론으로 가면은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모국이라는 러시아, 중국도 비자만 받으면 다 다니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는데 우리가 저 부산에 친척 찾아가는데 국가 통행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원래 한 나라였고 왜 국가가 그런 것까지 참견하냐. 지금 바꿔야 될 일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통일이라는 국가가 한 국가가 되고 정부가 한 정부가 돼야 되는 그것만 하니까 시민들이 할 일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권력에 맡겨놓으니까. 아니 시민이 어떻게 해요. 국가가 하나 되는 일. 너무 거창한 일이에요. 자연히 무관심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민이 자기가 정말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다 그냥 거기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만 있은 채 이상가족이 죽어가고 한을 품은 채 가고 그게 아니다. 이제 통일의 컨셉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컨셉을 민의 통일로 바꿔야 된다. 민이 원하는 두 정부 그대로 있어라. 있어라. 두 국가 그대로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도 되겠는데요? 왜? Why not? 그래서 저는 평화 통일. 이 국가들이 하려면 전쟁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양보하겠어요? 우리 정부 가져가라고. 거기 정치 지도자들이. 이쪽도 양보 안 하지. 그럼 저쪽도 안 합니다. 그럼 완 가버먼트, 완화의 정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면은 양쪽이 누가 죽든지 한쪽을 죽여야 돼요. 그게 한국 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은 그런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에 관심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이 말하는 통일은 아주 우리가 여기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돕고 싶으면 돕고 안 돕고 싶으면 안 돕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북쪽에 가서 기업 활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장을 서울에 본사가 있어도 저 포항에도 공장 짓고 할 수 있는 건데 다 그 지방자치제가 그 건축하는 법만 따르면 다 하게 하잖아요. 그럼 기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그럼 왜 북한은 못하게 하냐. 그 북한 정부가 있으면 북한 정부의 그 법규만 따라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두 가보면 있어도 된다 이거. 통일은 또 미니 주선을 하고 미니 조류하고 민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네. 또 저쪽에서 오지 말라면 안 가는 거지. 다 서로에게 맞게 자율에 맡기는 그걸 회복하는 건데 삶을 회복하고. 적어도 유엔에서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 비정상이죠. 국가가 너무 국가 통일론만 갖고 하니까 너무 통제하고 만나는 것도 통제하고 만나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러시아 여행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러시아 열차를 탔는데 북한 노동자들 열차에 타가지고 근데 같은 칸에서 앉아서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하는 그 스토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엔 저촉되는 겁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난 거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이제 민의 통일로 계속 민이 각성을 하니까 또 세계 자체가 못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도 지금 카톡이 모바일 폰이 한 500만 대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이걸 통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통일론을 바꿔야 되는데 통일하면 우리는 국가가 하나 돼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둘이 있는데 통일이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다. 이 통일을 우리가 잘못 아이고 있어. 아이고 자. 그렇지. 그런 우리 안경 닦으셔야 되겠는데. 그래요? 자, 저기 있습니다. 안경. 여기가 벌집이 있었구나. 먼저 찍고 요분한테 좀 찍고 언니 카메라를 받아야죠. 경성중학교 이제 그 말씀 들으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